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일 월요일 창경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경맨 뉴스를. 자, 오늘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아마 오늘 나온 걸 거예요. 8월 2일 맞네요. 오늘 서울 4대 미래성장 산업 우수 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 이런 주제로 해서 공고가 나왔고요. 제가 이 공고와 더불어 이제 꼭 이 서울에 사시지 않거나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창업 아이템을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 그런 소재에 대한 거, 주제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같이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도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제가 계속 이제 해드린 게 있고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사실 비슷비슷해요. 사업계획서 내용은. 근데 카테고리는 비슷한데 뭐 어디는 조금 합쳐졌다가 어디는 좀 늘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담당자 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뭐 전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에서 나왔던 뭐 어디가 좋게 잘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진호에서 나와 있는 뭐 우리 예창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하실 줄 아시면 거의 모든 사업계획서는 비슷하다. 한국에서 있는 건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모집 공고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사업계획서 간단하게나마 말로는 간단하게 한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내용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하나 사업계획서 한번 훑어드리고 오늘 방송을 끝내릴 건데, 자,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각 분야별 유망 선도 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서울 4대 미래성장 산업 무수 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울은 요 네 가지 주제를 정해놨다. 사실 네 가지도 좀 많긴 하죠. 하지만 네 가지 주제를 정해놨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서울은 인구가 이제 1000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 어느 지자체 하나들은 이제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내가 창업 아이템도 사실 분야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꾸준하게 해서 그 지형 그 농산물 중에 또 뭐냐,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뭐냐, 또 O2O 전략과 관련된 뭐냐, 이런 것을 좀 하나만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옆에 동네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 인덕대, 한양대, CNT테크, N15. 얘네 둘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관기관이. 그러니까 주관기관을 뽑았는데 주관기관에 이제 대학이 아닌 민간기관 두 개가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사업 목적은 각 분야별 유망 선도 기업의 선발 및 우수한 아이템의 사업화를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하겠다. 모집 대상은 서울 4대 미래성장 산업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공고일 기준 2018년 8월 3일 이후에 창업했으면 된다. 어, 그러니까 2018년 8월 2일 날 창업한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업이니까. 자, 서울 4대 미래성장 산업 분야 중 한 개 이상에 해당되는 예비 창업자 중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2021 서울 지역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의 희망 기업.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게 조금 중요한데, 서울 4대 미래성장 산업 분야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이게 2회인가 아마 그럴 건데, 제 2회. 근데 요 서울 4대 미래성장 분야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까지는 안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1년부터 29년 정도까지는 안 바뀌지 않을까. 10년 정도가 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 끝물이다, 또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때 뭐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지금은 요거는 아마 이렇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자, 바이오 의료, ICT, 디지털 콘텐츠, 의류 섬유. 사실은 뭐 분야를 나눠왔다고 하지만 요 ICT 안에 이제 포함된 게 되게 많으니까 굉장히 분야는 넓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원자가 모집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지만 중복 선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DNA 인공지능 데이터 ICT에 했다가 또 하나는 요 디지털 컨텐츠 OTT, AVR, AR, VR 여기도 할 수 있다. 중복 선택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는 거죠. 원래는 지원 사업은 한 사업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중복 선택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20일까지. 여기는 또 낮 12시네요. 자,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으로 최종 7개 기업을 선발해서 이거는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금을 주는 거니까 사실은 예비 창업자보다는 초기 창업, 그러니까 3년이 아직 안 된, 한 1년에서 3년이 안 된 기업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지원금을 받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한 3년에서 7년 정도까지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 바이오, 의료, 디지털 콘텐츠, 의료 섬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혹시 전공이든 취미든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괜찮다. 지금 한번 도전하셔서 일단 예창이든 뭐든 하나 되고 그러면 7년 정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3년까지는 여기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금을 받고 7년 미만까지는 지원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아이템 하나 고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ICT가 뭐냐, 바이오 의료가 뭐냐, 디지털 콘텐츠가 뭐냐, 그리고 의료 섬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아실 것 같고 여기 보면 OTT가 뭐냐, OTT가 이제 그 뭡니까 우리 넷플릭스 같이 우리 영상 휴대폰으로 어떤 방송 매체를 보는 거 이런 걸 OTT라고 하는데 이게 산업 분야가 좀 넓나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대기업 몇 개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콘텐츠 분야의 뭐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경쟁률은 좀 덜할 수도 있겠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총 7개를 뽑는 거여서 이게 심사위원 따라서 어디에 좀 몰릴 수가 있고요. 공평하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평하게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물에 따라서. 자,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떻게 뭐 골고루 뽑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조금 내가 잘하는 분야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저게 또 어떤 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씩 네 팀, 그래서 7팀이 선발되는데 이런 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지원 사업할 때 플러스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점이 굉장히 높고요. 또 지원 사업 평가를 할 때는 이런 데 상 받았다 그러면 그냥 점수를 조금 낮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상을 한번 받았다. 그런 팀이 지원 사업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잘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봤나? 뭐 이런. 자, IR 교육. 또 집중 멘토링도 해준다. 스토리 컨설팅 혹은 발표 자료 보완, 업그레이드 중 멘토링을 희망하는 선정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집중 멘토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IR, 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 자료 구성 지원한다. 자, 그리고 수상 기업은 지원은 투자 연계해주겠다. 서울 지역 민간 협력 파트너, 투자 팔로와의 연계 및 네트워킹을 지원해 주는데 또 요거는 뭐 제가 뭐 크게 활동하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투자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투자는 누군가가 이제 내 아이템에 대해서 자꾸만 참견하고 간섭하고 하는 좋은 멘토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고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잘 받아야 된다.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잘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과 연계 지원한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입주 우대 서울 창조 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 공간에 입주를 우대하겠다. 최종 선정 기업 언론 홍보를 하겠다. 언론 홍보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창업 단계별 희망 사업에 맞는 맞춤형 사업 연계 구축 지원해 주겠다. 오케이. 감사할 일이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10월 중에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해라.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거는 여기 다 서류가 있습니다. 자, 심사 기준을 한번 볼까요? 성장 가능성, 보유 아이템이 관련 소비자의 수요 및 니즈를 반영했냐. 그러니까 누가 얼마큼 이런 고객의 니즈를 잘 알고 있고 잘 표현했냐. 그리고 시장 진출 및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냐. 향후 성장 전략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거를 읽어보면 조금 자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성장 가능성이다. 요거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현 가능성, 기술 개발 및 구현 가능성. 그러니까 뻥이냐 아니냐 해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20점 가까이를 받습니다. 너무 엉뚱한 얘기만 아니면. 근데 이제 성장 가능성은 내가 성장 가능성과 좀 아이템의 독창성에서 내가 어떻게 좀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기존 업체보다 내가 고객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반영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운전하다가 제가 이제 심사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인데 저 같은 심사나 멘토링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하라 그러면 사업 못 합니다. 능력이 안 돼요. 떠드는 건 잘하지만 또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제가 잘 아는 개발자는 사실은 맨 처음에 심사위원들한테는 내가 약간 좀 비굴하게 굴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가 속으로는 심사위원들은 하루 심사비 해봐야 뭐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는 지원금 받으면 5천만 원, 1억을 받는 사람이니까 심사위원들도 사실 나를 되게 개발자를 되게 부러워한다. 그런 의미로 심사위원이 나보다 좀 낮다, 높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다르다. 심사위원은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다 해서 심사위원들과 약간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또 심사위원이 지적하면은 그 지적한 거에 잘 대응을 하되 막 싸우려고 들지 마라. 그러면 결국에는 둘 다 손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또 다른 얘기 잠깐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경진대회 같은 데 가서도 심사위원들이 나보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가시고 자신 있게 발표를 하셔야 돼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창업하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최고 많이 알고 수익을 많이 남길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팀 구성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기술의 파급력. 이거는 뭐 파급력?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안서의 도용, 허위, 기재, 누락, 관련 규조 위배하면은 선정 배제하고 취소되고 상금이 환수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 사업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덜한데 이런 상금 타는 건 나중에라도 누가 이렇게 누구 거 베끼거나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템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면 요 환수될 수 있는 게 지원 사업보다는 지원금 받는 지원 자금 받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예, 높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 베끼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본인이 낸 아이템을 조금 발전 가능한 7년 정도 울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 저희 같은 멘토나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얘를 중지시키고 자
자, 공유를. 자, 얘가 이제 사업계획 신청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위에는 한번 읽어보고요. 한글로 작성하신 다음에 PDF로 이렇게 변화해서 하시면 수정이라든가 이제 뭐 또 뭐 깨지거나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PDF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네요. 파일명은 서울사대 미래성장 우수 아이템 창업 경진대회 언더바하고 기업명 또는 예비 창업자는 신청자 명으로 작성하라. 아유, 어렵게도 한다 진짜. 아이 파일명을 이렇게 길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자, 여기 담당자가 다른 경진대랑 헷갈려서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 접수 마감이 8월 20일 12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참가 신청서죠. 신청서 잘 작성하시면 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 기업명,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하시고 소속하시고 이메일 주소 주시고 이름 쓰시고 여기다 꼭 사인하셔야 됩니다. 사인. 그리고 스캔하셔도 되고요. 스캔하시고 자, 그리고 요 사업계획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 개요, 제품명, 제품 심사위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여기거든요. 제품명을 봅니다. 제품명이 뭐냐? 그래서 제품명을 뭐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명사가 끝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앱이냐?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류냐? 옷이냐? 뭐 어떤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개발 시기? 개발 시기가 뭡니까? 시기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개발 시기라는 말을 잘 안 듣는데 개발 시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3년이 안 된 창업 기업들도 있으니까 내가 2021년의 아이디어냐, 2020년의 아이디어냐, 19년의 아이디어냐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속에 한 줄은 이 제목하고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템 속에는 여기에는 이제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고객이 꼭 있어야 돼. 고객. 어떤 고객이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요. 어떤 고객이 무엇을 불편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는 아이템. 이렇게 어떤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는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한 줄 적으시고 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좀 보완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품 소개 서비스,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이게 그리고 뭐 사업의 배경 뭐 이런 게 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 간략하게 기재라고 하는데 진짜 간략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반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요약이구나. 요약이니까요. 요약이니까 요약은 참고로 제일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나중에. 근데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에. 그래서 소비자의 주요 수요 및 니즈를 반영하고 또 시장 진출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줘라.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들이 요 한 페이지에서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요 한 페이지에서. 근데 약간 뭔가 아리까리하다든가 아니면 더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다든가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하나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딱 들어보면 알고요. 그리고 뒤에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그거 보면 창업자가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보고 글자 대충 딱 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창업자가 이 지원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글을 좀 잘 읽게끔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은 이렇게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요. 성장 및 실현 가능성, 판로 확대 및 실현 가능성,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판로 확대 실현 가능성. 요거부터 이제 한 페이지를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서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니면 요거는 그냥 6번은 한 페이지로 하면은 한 1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봤더니 10장. 6번 한 페이지, 5번 요거는 조금 나름대로 있는데요. 저는 조금 우리가 빈 공간을 만들더라도 조금 넓게 썼으면 좋겠다. 넓게 써서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창업 아이템이 어떤 건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여백의 미를 좀 강조하시고요. 요 위에서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성장 및 실현 가능성.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판로 확대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 그리고 고객 내가 제품을 개발하는 게 내가 내 제품이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판로가 어디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내가 마케팅을 조금 더 하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비 창업자는 당연한 얘기고 초기 1년, 2년, 아직 3년이 안 된 기업 중에서 아직 매출이 없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창업 기업한테 다양한 좀 한 3년 정도까지는 지원 사업이든 상금이든 계속해서 뭔가를 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창업 기업이 특히 한 3년이 안 된 기업은 뭐가 좀 제일 아쉽냐면 고객의 수요가 얼만큼인지를 아직 그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홍보가 더 잘 되고 또 큰 자본이 들어오고 뭐 훌륭한 직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막 성장할 것 같다. 그런 약간 근자감이라고 합니까? 그런 자신감이 많은 분들이 어중간하게 좀 있는데 우리 창업 기업이든 이제 1년 안 된 기업들은 내 제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얼마큼인지를 스스로가 빨리빨리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테스트하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한 것을 가지고 이런 데다가 내가 보여주기를 하면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다. 제품 서비스의 성장 전략 방안, 자사에서 인지한 제품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차기 제품 개발, 경쟁자 제품 서비스 등과 비교 시 개선 요구사항을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페이지 갖고 사실 약간 좀 모자랄 수 있는데 자, 여기 뭐 차기 제품 서비스니까 제품이 1단계, 2단계 나온 사람은 그런 얘기를 좀 쓰시면 좋고요. 경쟁자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내가 조금 부족하냐. 내가 어떤 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 뭐라고 하야 되나요? 그런 방법?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약간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서는 비교를 좀 잘하고 내가 무엇을 부족한지, 무엇이 좀 가능한지 그런 것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사실은 제품도 좋고 완벽하다. 진짜 완벽하면 이런 상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이런 거 받으려고 뭐하러 준비합니까? 그죠? 빨리 매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받든 어떤 경진대회에 나오든 내가 분명히 조금 뭔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아쉬운 거를 누가 좀 알려줘라. 그런 의미로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 방안. 시장 경쟁자 등이 제품 서비스 대비 문제점에 대한 방안,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 기재해라. 이게 아까 요 위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실은 아이템이 막 여러 개 머리에 많이 있잖아요. 갖고 제품만 딱 보면은
뭐가 확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건 있냐면 어떤 분의 창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보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서비스의 시장 규모. 그러니까 이제 시장 규모는 말씀드렸듯이 돈이죠. 내가 내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의 내 분야의 시장 규모가 얼마큼이냐. 그리고 목표 시장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STB 전략이 뭐냐. 이런 거 같이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기존 혹은 타 서비스 제품과의 경쟁에서 점유율 확보 전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점유율 확보 전략이 없을 거예요. 예, 없어요.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서비스 제품의 타깃 고객은 여기서 이제 목표 고객을 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는 거죠. STP 전략이 뭐다. 어, 그리고 고객이 서비스 제품을 내 제품인 거야. 내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싼 거냐, 뭐 이쁜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격 갖고는 경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창업기업은 오히려 가격을 좀 비싸되 가격이 좀 비싸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 제품 서비스와의 차별성. 또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또 나왔습니다. 자사의, 그러니까 요 위에서 조금 건드려주고 밑에서 또 다르게 조금 건드려주면 돼요. 자사 보유 아이템만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신규 아이템인 경우 아이디어의 창의성. 어, 여기서 좀 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좀 이미지를 좀 넣어주시죠. 뭐 이미지를 좀 넣어가지고 얘네는 이렇게 A, B, C에서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고 C 우리 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거는 얘네들 거보다 뭐가 틀리다. 가격은 어떻게 했다. 오히려 이거는 제목이 서비스와 차별성이니까 대놓고 다시 한번 똑같이 넣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위에서 뭐 살짝 건드렸다 그러면 얘는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봐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대표자 팀원의 보유 역량, 대표자 현황. 그러니까 항상 창업 아이템과 대표자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억지로 해도 뭔가 만드셔야 된다. 동아리 활동에도 좀 해라.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 팀원 현황, 팀원 있으면 좀 적어주시고요. 자, 기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우리가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내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이랄까요? 제품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우리 제품 서비스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지 또는 우리 제품 서비스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지를 기재해라. 어, 말이 어렵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창업 아이템이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해도 뭐 충분하게 하고요. 또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또 아니면 내 제품이 또 어떻게 뭐 수출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냐. 한국을 어떻게 대표하는 걸 만들 것이냐. 어떤 특정 계층의 불필요한 요소를 내가 어떻게 깰 것이냐. 그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서비스 시장 파급 효과. 시장 파급, 경제적 기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어, 저도 뭐 자세하게 안 읽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있네요. 고용 창출 효과. 어, 여기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아까 5-1에서 말씀드린 거는 고용 창출 효과는 여기다 넣으시고요.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니까 그냥 어떤 걸 적으면 좋냐면 그냥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뭐 저기 말 그대로 여기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고용 창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뭐 또 뭐라고 하나요? 친환경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자연 생태계 보존하는 거, 뭐 녹조 관련 서비스 그런 사회적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를 좀 이쁘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 고용 창출 효과 요거를 좀 넣으라고 하니까 여기다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파급, 경제적 기대 효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 비즈니스가. 자, 자금 지원. 그리고
혹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 개발 자금, 창업 지원 자금 등을 모두 기록해라. 있으면 적으시고요. 없으면 안 적으시면 됩니다. 투자 유치. 투자 유치 내역. 내가 혹시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 엔젤이라든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VC라든가 이런 데서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를 받은 게 있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 또 다른 데서 수상하신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힌트를 얻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조금 더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없겠죠, 뭐. 자,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읽다 보면은 조금 뭐 여기서 했던 내용에서 중복도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할 수 없으면 그냥 중복되게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는 하지 마. 베껴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하지 마시라. 예, 그 대신에 내가 좀 어떤 걸 강조할 것이냐. 위에가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밑에는 좀 이미지를 첨부해서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신다던가 그러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정답과 해답이 있는 거는 교과서인 거예요. 교과서. 교과서가 아니고 창업 우리는 상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100점짜리 사업계획서는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지원 사업에서 심사할 때도 100점을 다 주진 않습니다. 다 뭐 90 몇 점이면은 거의 최고 등급이다.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몇 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오늘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이렇게 좀 크게 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영상 들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할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자격증 과정도 해야 되고 또 창업 뉴스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하여튼 7월 달에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을 좀 정해서 하루는 지원 사업을 다 몰아서 하고 또 하루는 창업 뉴스를 하고 또 하루는 외부 활동을 좀 사람들 좀 만나고 또 하루는 자격증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네, 구독자가 지금 한 100명이 안 되는데 1만 명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옛날에 100만 명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하여튼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한테 창업,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저는 창경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